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한통속이 되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금 대폭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5.18 가짜 유공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제 민노총의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폭력 집단 민노총의 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혼수 상태는 아니고 3-4cm 정도 봉합치료 후 의식을 되찾아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집회를 통제 중이던 경찰관이 흉기로 폭행당해서 기절했고 병원으로 실려간 것은 팩트임에도 민주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종북 세력인 민노총의 조직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공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경찰이 맞을 만해서 맞았다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경찰 한 명 정도 폭행당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법석이냐, 이런 의미입니까? 입만 열면 국민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떠들어대던 민주당이 정작 그 국민이 폭행을 당해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그 흔한 논평 한 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사과는커녕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가 간첩죄로 줄줄이 구속됐을 때도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하던 대로 행동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민노총 조직정의국장이던 성모 씨는 4년간 무려 102차례의 북한 지령을 받고 북한에 보고문을 보냈던 간첩이었습니다. 북한에 보고하면서 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 추천이면 모두 인사에 반영한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민노총 자체에 간첩이 득실거리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고 민주당은 민노총의 간첩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심지어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장이라는 인간이 휘하의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과 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강력한 엄단 의지를 밝히지 않는데 정말로 이게 나랐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제 폭행 사건 이후 경찰 기동대의 한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은 내부망에 우리는 국민도 아니고 그냥 개돼지인가요? 우리도 다 때려치우고 파업에서 들고 일어나고 싶다. 진짜 서러워서 대한민국 경찰 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 총수라는 인간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조만간 사태에 수습이 되고 나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이수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만 탄핵 사유로 따지겠다는데 얼핏 보면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지만 상황은 정반대죠.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측을 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헌법 위반 부분만 심판하면 탄핵 심리를 조기에 끝낼 수 있고 충분히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니 내란죄를 제외시키라는 식으로 설득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 무시하고 주 2회 간격으로 변론기일을 5차까지 무더기로 일괄 지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법재판관과 또 민주당 측의 어떤 인물이 이런 뒷거리를 했느냐, 이런 점이 지금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재인이 임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지금 직무대행이죠. 문형배 대행과 이미숙, 김형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이수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이수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또 헌법재판관으로 국가전복 세력이죠. 정당 해산이 신청됐던 통합진보단 해산에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당시 김이수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간첩 세력 이석기를 옹호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이재명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주변의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미수와 전북 고창 동향 출신이면서 전라도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정재학 시인이 김미수의 사상적 정체성을 폭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김미수의 고향인 전북 고창 고수면은 6.25 전쟁 당시 빨치산과 좌익들이 준동했던 성송명과 인접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미수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중등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돼 있던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이런 의견을 내서 정교조 해직 교사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좌파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학 시인은 이 같은 점 등을 들면서 김미수는 탄핵의 합법적 근거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에 동원된 인물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하고 민주당이 아주 쉽게 동의한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가 권유했다는 점은 헌재와 민주당이 밀약이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헌재는 이미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탄핵을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학 시인은 누군가는 탄핵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민주당과 좌익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판단이다. 문제는 헌재가 권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헌재가 이미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자정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기한이 마무리되면 한남동 관저보호대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인원들이 헌재로 총출동해서 헌재를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학 시인은 김미수가 살아온 삶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삶의 배경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김미수의 이력을 설명했는데 충격적입니다. 정재학 시인에 따르면 김미수는 과거 체제전복 활동을 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년이었죠. 민청학년 출신으로 64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습니다. 혐의가 약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공으로 5.18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이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청학년 사건으로 5.18 유공자가 됐다면 가짜 유공자일 수밖에 없죠. 그 후 김미수는 19회 사시 합격해서 1980년 5.18 때는 시체검시관 검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5.18 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압사시킨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 청문회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죠. 김미수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정선자 씨도 이화여대 1세대 운동권 출신이고 주변 인물이 모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재학 시인은 혹시 그는 사법부로 들어간 김일성 장학생은 아니었는지 이렇게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민주당은 김미수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만큼 김미수는 위험한 인물이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자유민주의 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재와 김미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자의 행보를 드러내서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죄 삭제 파문으로 민주당과 한통속이 된 헌법재판소의 속내는 이미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를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때마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장외로 나서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를 맞춰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을 치고 혈서를 쓰더라도 또 혈서를 쓰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해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불과 8명밖에 안 되는 헌법재판소에 좌우될 형편입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